반갑습니다. 안녕사TV 안명숙입니다. 자, 요즘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로 저는 요즘에 집콕하면서 재택근무 중입니다. 재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밖에 못 나가고 사람들 못 만나고 나 혼자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웬걸요. 네, 인터넷 속에는 제 세상이 다 있었어요. 이제 바야흐로 정말 인터넷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걸 제가 집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밥을 혼자 해 먹고 그 다음에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저의 세상, 제 카페와 블로그와 인스타와 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까지 다 글을 옮기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전화로 또 화상으로 모든 사람들과 내가 그 연락할 사람들과 연락을 다 취합니다. 요즘에 제가 활용하고 있는 화상 시스템이 있는데요. 화상 미팅. 우리가 대기업 같은데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상 미팅을 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거나 하죠. 그리고 영화에서 그런 화상으로 하는 뭐 홀로그램도 많이 봤고요. 그런 걸 실제로 거기서 영화에서만 봤는데 보통 우리는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무역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저희 주변에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제가 알고 있었고 제가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화상으로 한두 사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화상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교육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스티븐 코비가 선택한 정신의 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의 비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고요? 네, 제가 오늘 그 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이제 책을 볼 때 제목을 보잖아요. 그리고 앞에 부를 끌어들이는 마법의 힘과 부가 들어오는 길목을 막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출판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제가 책을 출판해서 작가가 되어 보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봅니다. 가난은 습관이다. 성공을 원하고 부를 원한다면 부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세계의 억만장자 100인 목록에 오른 인물 중 90%가 기업인이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가난해도 부자의 생각을 간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난이란 마음의 병을 씻은 듯 낫게 할 약은 당신 마음속에 있다. 당신의 인생에서 실현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목표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부의 비전을 끝없이 연상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사고의 집중, 기대, 신념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는다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인생은 짧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인생을 더욱더 짧게 살고 있다. 자, 이 말을 책상 앞에 붙이고 매 시간에 감춰주었을 가능성을 끝없이 떠올려라. 1분 1초를 소중히 쓸 것을 맹세하고 그대로 따르라.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당신의 성공과 인격적 완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빅토르 위고의 말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너무 정말 뼈 때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오늘 그 앞에 서문과 옴기니의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곡지가 있습니다. 일곡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요, 오리슨 S. 마을든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신사상 운동가이자 성공한 호텔 경영자로 보스턴 로스쿨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긍정적인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연마해야 하는지 많은 저서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성공 철학의 기틀을 마련한 그는 32살에 석세스지를 창간해 많은 사람은 그가 출간한 책의 도움을 받아 성공에 이른다. 오늘날 그의 심오한 철학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부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점을 부여한 책이다. 그가 쓴 책으로는 성공에 이르는 길, 오늘이라는 날을 살자를 포함하여 내 삶을 바꾸는 비밀 하루 등이 있다. 정말 많은 그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한 그런 저자입니다. 자, 이거는 옮긴 사람의 옴기니의 프롤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로 사는 삶의 지혜, 성공과 부는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권리이다. 오리슨 스웨트 마더는 석세스지의 창간자이며 미국의 근대 성공 철학의 선구자라 불리고 있다. 그의 성공 철학은 나폴레온 힐, 클레멘트 스톤,
데일 카네기, 노먼 빈센트 필, 스티븐 코비, 브라이언 트레이시, 론다 번 등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들로 이어졌다. 마드는 가난과 힘든 역경을 딛고 성공을 거둔 당대 최고의 기업가 정신의 전도사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쓴 책의 중심 테마는 옵티미즘, 낙관주의입니다. 예, 옵티미즘이다.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행동이나 노력보다 바른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종교 철학, 신사상을 기본으로 한 그의 전통적 자기개발론은 당시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마드는 1850년에 뉴햄프셔주 시골에서 태어나 3살 때 어머니를, 7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그 뒤로 10년 동안 뉴햄프셔 농장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잡일을 했다. 하루 종일 손에서 피가 나도록 돌을 옮기고 밤에는 손톱이 빠질 때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해야 했다. 채찍질을 당하거나 두들겨 맞는 것이 다반사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렇게 10대를 벽촌에서 지내며 신문이나 잡지를 읽은 적도 없었다. 50명 이상 사람이 모인 것도 본 적이 없고 도서관이라는 존재조차 몰랐고 도시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독서를 각별히 사랑했다. 어느 날 한 농가의 다락방에서 발견한 한 권의 책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것은 사뮤엘 스마일즈의 자조론이었다. 1859년 영국에서 출판된 이 책은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인내심과 긍정적인 사고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불행을 뛰어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었다. 자조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마드는 주경 야독으로 보스턴 로스쿨과 하버드 의대에서 각각 학위를 받았다. 또한 호텔과 부동산을 사들이며 기업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32살에 경제적 성공을 거둔 마드는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집필에 힘썼다. 마드는 절약, 자제, 근면, 성실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중시했던 가치관과 훗날 랄프 waldo 에머슨이 주장한 자아신뢰, 총명, 아름다움이라는 관념을 융합시켜 독자적인 성공 철학의 틀을 다졌다. 그러나 1890년 이후 마드는 계속된 재난을 겪게 된다. 경영하던 호텔 중 한 곳에서 천연두가 발생해 서부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이 큰 타격을 입고 또 다른 호텔에서는 화재로 인해 그때까지 써왔던 5,000페이지의 원고가 잿더미로 변했다. 하지만 마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25센트의 싸구려 공책을 사서 처음부터 다시 원고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것이 1891년에 출판된 전진만이 있다. 가난 속에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결국 성공을 거머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 각국에서 번역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자들의 삶을 바꾸게 해주었다.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마음이 담긴 편지를 받은 마드는 성공을 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석세스지에 창간을 결심한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인터뷰를 실은 이 잡지는 미국 출판계의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마드는 1924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이 책을 읽으면 아메리칸 드림의 진수를 맛보는 듯한 느낌이다.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 태어났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미국인들을 강하게 지탱하게 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과 부는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권리이며 성공과 부를 지향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그 힘이 자신을 통해 실현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런 아메리칸 드림의 배후에는 억만장자들이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는 문화가 있다. 그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예를 들어 부를 얻으면 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쾌척하는 문화가 미국 사회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밖에도 몇 번이고 곱씹어 음미하고 싶은 함축된 말이 실려 있으므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그의 말들이 많은 힌트가 되기를 바란다.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히 지금 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그의 어린 시절 또는 청년 시절 또 실패했던 그 당시를 보면 우리 주위에 실패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지금 현재 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또 그 당시에도 한 사람은 실패하고 둘 다 실패했는데 한 사람은 일어나고 한 사람은 주저앉고 이랬거든요.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운이 그를 도운 거야? 그가 그렇게 될 팔자인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팔자가 그렇고 운이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지금 뭡니까?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려고 하죠. 부의 비밀은 바로 생각의 차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정말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마크 빅터 한센의 글인데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 꿈과 목표를 종이 위에 적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되고자 하는 이상형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바로 당신의 것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